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혜영입니다. 소개해드렸듯이 저기에 있는 저 인물입니다. 134cm. 예. 무엇을 하기에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니죠. 예, 그렇다고 무엇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닙니다. 저는 이 키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뒤집어서 제 인생을 바꿔버렸고 작은 거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왔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14살, 초등학교 졸업, 장애인 여자아이,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로 머리를 다치셔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고, 또 오남매에 저는 맞이였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던 그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 학대와 그런 매타작을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4살 저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굉장히 암흑 같았고 저를 알아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인생을 계속 살았더라면 여러분에게까지 왔겠습니까? 예, 저는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그 1년 후에 15살에 저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기계 편물 기술을 배웠고 또 종교를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5살 되던 해 저한테 두 가지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첫째는 그때까지 제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확 죽어버리자.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죽을 만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자. 그것이 저한테 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제가 저 자신에게 했던 약속은 제가 저 자신을 곰곰 생각하니까 제가 장애를 면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수로 제 키를 늘리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이 된 저 자신을 제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몸이 아파. 그렇다면 내가 마음 아픈 일은 안 시켜줄 거야. 그렇게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살아가는 것은 참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는 편물 기술을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죽을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84년도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1등, 그 다음에 전국 기능경기대회 1등, 85년도 세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국가대표로 가서 1등 했습니다. 14살 가초졸 가출소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잘 나갔습니다. 성공하며 20대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경쟁하고 성공하던 그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다 살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중에 제가 하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의 10계명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그때까지 저는 제가 원하는 일,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인가? 네, 아프리카 보츠와나였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직업학교를 세웠고 편물, 양재, 모공, 교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제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 여기를 가야겠다. 내가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경쟁하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문을 한번 열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20대 중반 저는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보츠와나로 날아갔습니다. 사실 내가 아프리카 가서 이 아프리카 대륙을 확 뒤집어 엎어야겠다. 뭔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런 원대한 꿈을 품고 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 1년쯤 가서 자원봉사하면 조금 영어라도 배워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 자신을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옮기니까 놀라운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였습니다. 제가 10대 때 제 자신의 마음을 바꿨다면 20대에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첫째는 일어났냐면,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원 오브 댐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성공한 기술자들 중에 한 명.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로 가니까 only one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90년도 당시에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저만한 편물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에 없었습니다. 편물 기능 시험 관리를 했고 출제를 했고 제도를 세팅시켰습니다. 굉장히 보람있죠? 그 다음에 또 그 한국에서는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을 그 보츠와나에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보츠와나의 그 기술학교 청소년들이, 그 남녀 학생들이, 특이한 여학생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are so beautiful. 예, 통역이 필요하신가요? 예, 여기. 그러면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나, 너, 호몬 때 예뻐. 타타, 무지하게. 세상에, 제가 한국에서 그런 말을 들었나요? 예, 남자친구에게도 못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를 척추 장애인 김혜영 이렇게 대해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장애가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났고 맏딸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집안 어른들이 싸움이 일었고,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저를 이렇게 밀치고 던지는 바람에 척추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은, 친구들은 다 이게 너 잘못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랄 때는 제가 기능인으로 성공을 하고 금메달을 따도 여전히 제가 척추 장애인 김영이라는 이것을 띄어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담대하고 건강하게 제 인생을 살아도 여전히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작정을 했잖아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보츠와나에 갔더니 그 보츠와나 학생들이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저를 갖다가 인간 김혜영으로 대해준 것입니다. 제가 칠판에 이렇게 가르치려고 쓰면 키가 작잖아요. 바닥에 이 받침대를 갖다 줍니다. 같이 마을에 이렇게 길을 가면은 제가 천천히 걸어가니까 허리 아프니까 많이 못 걸어가잖아요. 아이들이 등을 내밉니다. 업어줄게. 예, 빨래 하려고 갖다 내놓으면 달려와서 빨래 다 해주고, 예, 그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너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세상에 그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사람으로, 여성으로, 인간으로 대해주는 You are so beautiful 이라는 그 한마디가 저 자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1년 계약하고 갔는데 오지 못했습니다. 예, 1년이 3년, 5년, 10년, 14년이 걸렸습니다. 4년이 지났을 때는 그 학교가 문 닫았습니다. 뱅크럽이 됐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가야지. 그런데 학생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must be here. 너 여기 있어. Teach us. 가르쳐줘. 그 학생들은 저를 동양에서 온 조그만 여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으로 대해줬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 나 영어 할 수 없어. 나 대학 나오지 않았어.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힘이 없어. 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서 할 수 없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됐습니다. 예, 제가 학교를 처음 맡았을 때는 20명 정도였습니다. 10년 후에 학교는 약 80명으로 늘어났고 약 450명의 졸업생을 받고 240명 정도 아줌마 학생들을 가르쳐냈습니다. 8년 전에 그 학교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저는 뜨거라 하는 심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 잘 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떠나야겠다.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학교장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운 도전을 연속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아야겠다. 나를 교육시켜야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8년 전에. 2004년 1월 저는 맨하탄에 혼자 섰습니다. 목표는 정확합니다.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를 마친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나를 이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일을 해야겠다. 이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제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그 밤에 어디서 자야 될지 아무런 대책은 없었습니다. 14년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이 뉴욕에 올 때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자부심입니다. 나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예,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맨하탄에 다니는 누구하고 맞짱을 떠도 제가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 칼라리 사막에서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와 같이 살아가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었고 또 저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미국에 왔는데 사람 없는 아프리카에서 인생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 많은 뉴욕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의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믿음은 맞았습니다. 인생은 콩 심은 데 콩 난다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 14년 무보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저의 학비를 십시일반 걷어서 다 보태주셨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대학원 1년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공부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뉴욕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는데 나를 월급 줄 수 없는 곳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저를 공짜로 공부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월급 받지 않고 일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전에 있던 그 자리 아프리카로 반드시 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성실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한국에 있는 미랄복지재단의 희망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총책임자입니다. 희망사업은 아프리카 지역의 학교 지워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일터는 지구촌이고 저는 저와 같은 아이, 아프리카에서 자라고 있는 희망이 없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 찾아내서 저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저 한국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하나씩 건져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예, 저는 며칠 전에 대한민국에서 이게 뒤로 안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추천해서 주는 사회봉사 분야에 공적이 인정이 돼서 주는